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최초로 몇 년씩인가 아무튼 다 똑같고 하면 되는 거고, 삼각후원과 기타 법을 지분법은 지분법 하면 지분법하고, 지주회사가 아닌 주서울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5기와 제6기의 세무조정을 하죠. 회사는 제5기 1월 1일 상장법인 주 상함의 주식 4,000주를 시가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600, 현금 600. 회사는 제5기 말에 상함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지분법 100, 지분법 200. 해당금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럼 이때는 매입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가하는 입금 불사인 팽규보 배당금 기간에서 입금사인 50 거기서 수배당금은 입금 불사인 50 곱하기 지분율 40%니까 80% 58, 44 40 입금사 기타 입금사 유보 그러니까 기타 그 다음에 기타 부가니까 기타 부가 입금사 기타 입금 불사인 유보 외화자산 부채 평가 기업의 외화자산과 부채는 환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므로 법인세법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은 외환 매매를 영업활동으로 하므로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반드시 기말 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통화선도 통화수합과 환변동보험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원과 법인세법상 평가원법이 달라서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를 할 경우 세무조정이 복잡해지므로 외화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이니까 반드시 기말 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러나 은행이 아닌 법인은 외환 매매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면 외화평가 손익이 미실현 손익인 점을 고려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환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 등의 외화평가를 선택 규정을 했다. 은행이 아닌 법인은 외환 매매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면 외화평가 손익이 미실현 손익인 점을 고려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 등의 외화평가를 선택 규정을 했다. 비은행일 땐 전부 선택 규정이고 화폐성은 영업이니까 강제 규정이고 선택 규정이고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여기서 제외되고, 이건 준비금 할 때도 나고, 외화평가, 평가대상이고, 평가대상이 아니고, 화폐세, 지급받거나 지급할 일정 화폐 단위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가 화폐상이고,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일정 화폐 단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과 부채, 현금, 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회사채,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물품채. 평가 방법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은행은 해당 사람도 기말 매매기준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으로 평가. 통화선도 등 다음 중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지만 다만 최초로 이해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 3년도에는 1회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고해서 적용할 때 말로 할 수 있고, 똑같이 이것도 선택도 비은행도 하고 그 평가의 신고 및 변경신 최초 신고는 인식하는 방법, 최초로 평가선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사업연대에도 계속 반드시 적용해야 되지만 비은행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하다. 비은행의 평가 항목 변경 신고. 비은행이 신고한 평가 항목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외화평가 손익의 계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한다. 환율은 평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이어서 매매 기준일 등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환율을 이해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전 금액은 다음을. 이건 당기. 평가대상 곱하기 환율. 기말평가에서 마이너스 평가전 금액. 그럼 외화평가損은 당기순이고.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을 현재 매매 기준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음 발생일이 공휴일의 경우에 그 직전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을 매각거나 외환을 매입한 경우 실제 적용 환율에 따르고.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자산의 장부상 완화 금액으로 처리하고 전기 외화평가를 한 경우에 전기말의 매매 기준 금액에서 요거를 기말평가에서 빼면은 외화평가 손익이 발생한다. 그런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가액의 계약 체결일 매매 기준일 등을 곱한 금액. 환희와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의 평가 전 금액은 계약의 내용 중 가액의 계약 체결일의 매매 기준일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외환차손, 외환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실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이것도 입금과 송금을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 2025년 10월 5일 주갑 선적 진도 기준으로 미국의 상품을 만에 수출하기 계약을 체결했다. 주갑은 2025년 1월 1일 상품을 선적하고 수출 대금이 2027년 5월 30일에 송금받아 즉시 원화 1,000원으로 환전했다. 다음 각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거래별로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시오. 외화 환산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매 기준 하고 2016년도 상관없고 2017년 때 원화를 환전했다. 1,000만원 외환차손. 평가함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평가를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에 매매 기준을 바꿔서 10만원을 추가하고 26년도에는 손실 50만원 까고 그때 하고 이 상태에서 1,000원 외환차손이 생기니까 이렇게 한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서민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거랫돈이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 게임으로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효 부형의 결과물.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 주식 등 전자음, 전자산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요거를 제한. 해외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납세주간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B 또는 C의 과세표준 계산법을 적용 이전 할 때는 이걸 한다. 해외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다만 B, C의 과세 신고와 적용 이전에는 이런 해외 사업자 정제표 완화 외의 기능 통화를 채택하지 않은 작성할 재물표 작성하여 본정제표 합산한 재물 과세표준 B, C는 과세표준 이건 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돼. 그거죠. 그냥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보충하면 되지. 저는 결국 객관식법을 풀어보자. 하고 부하체를 천천히 풀어보고. 잠깐만, 손익계속시계를 내가 복습을 했나? 했는데 왜 이거 기억이 없지? 두 문제를 남겨놨으니까. 세 문제 두 문제를 남겨놨었나? 두 문제 마저 풀고 넘어가지. 그러면 아니, 자산가치 평가를 풀고 두 문제를 난 풀고.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 수입하면서 연지급 수입에 따른 유지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산한 금액은 해당 원자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회사가 목적인 별목적인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강제매입한 유가증권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익을
계산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분양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구나 이게. 재고자산이니까 세무조정을 해야 되구나. 분양목적이면 재고자산이지. 이거 유형자산이야. 피합병법의 주주가 부여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교부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이 아니라 주식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 더하기 분여받은 이익 더하기 유죄배당 금액에서 마이너스 기타 그거 빼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지. 약간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요거는 물어봐야 되는 건데 뺀 금액을 특가하는 뺀된 날이 기직전 쟤는 기준이고 유형자산 건물을 요구를 매입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했던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인정해준다. 요거를 좀 봐. 국제대 국제회계 기준은 불량한 금융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매입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하고 매입 관련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 지금 순간 집중력 했었어. 주 A가 유형자산을 주 B 유형자산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해냈다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하니까 1200으로 해야 되는데 800으로 했으니까 입금사니까 400으로 해야지. 주식의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 계상하거나 국공채 취득가를 계상할 건가. 유형자산에 대한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인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이니 결산상 기업의 기준에 따라 화폐성을 평가해 정부자였으나 은행이 아니네.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상 계산된 평가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무조정을 해야 되지. 순간에 특성기 없는 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시가가 아니라 정당한 사업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시도원가로 계산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이고 나머지는 기부금이지.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은 그 외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세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적기합병은 합병과는 피합병의 자산을 장부액을 이거 장부액과 시가의 차익을 법령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은 그 외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 3개는 5개지. 그리고 비은행일 때지. 3번, 3번. 네, 3번, 2번. 시설 개최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액에서 1천원 비만 금액을 속하는 사람들 성공할 수 있다. 이가지고는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등평균 시 법인 납세액을 사용자의 신고한 방법을 이해한다. 특성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한 경우에는 자 해당 유가증권 취득권까지 포함하는 것 특수하게.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적격 현물 출자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출자 법인이 현물 출자에 인하여 입주 출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현물 출자에 적격할 때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순자산의 정부에 의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지. 현물 출자에 관계없이 증자에 있어서 주식인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부당한 예산 부행 규정이 적용된 경우 그 시가 초과액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4번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향상하는 데 입금 또는 송금에 사입한다. 그치. 다음 중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에 사입되는 양도자산에 세형상 장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양도함에 있어서 합병당시 과세된 의접에 해당해. 그 20살 때 외화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입금 사입된 외화평가 이익. 특수관계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인되었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익. 자산의 수익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건 분할계산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보험업 기타 법률에 의해 평가정은 사실 있는 유형자산 금 불산입인데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 보험업범이니까 입금 인정되니까 그런 거. 특성이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입금사인 일부였으니까 송금사인도. 다음 중 금불사인 거니까.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시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설된 영리내역법이나 해당 법인의 사업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 공부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된 거는 과세표준 신고할 거니까 법인세 신고, 그러니까 법정 과세. 재고자산의 평가는 사업연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사업 재고자산 평가를 월별로 하는 경우에는 전반기 동일한 평가원배 이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인세법에 의제맥스의 궁제에는 원자력 기말 제거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에서 의제맥스액 상당히 태감을 평가한다. 4년도 2025년 10월 30일로 종료되는 법인 2025년 7월 30일까지 재가정 평가만 증명 신고를 한다. 7월 30일 땐 그 전 3개월 이전까지니까 19, 8 내역법인이 한국주택국제화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총평년법으로 병행 신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차익을 사입하지 아니합니다. 후입선출법에서 병행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에 하는 재고자산 평가법을 후입선출 신청하는 평가차 입금을 사입하지 않는 게 아니까 양측 조합하지 않는 입금 사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입금 사입 아니할 수 있지. 강제가 아니라 선택하는 거니까. 다음 사람 또 5년 동안 이어서 월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나눠서 할입하는 거. 다음 중 법인세 계산이 세무조에 필요 없는 것은 그러니까 다음 중 법인세 계산 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후입선출법에 의해 선정된 원가로 계산한 경우 유아증권 서로 다른 단가로 두 번에 걸쳐 매입한 후 자전거인가 일부 양도함에 따라 사기선출법에 의해 유아증권 차등선을 계산한 경우
같은 종류 회사 거를 다른 단가로 두게 했다고? 유가증권은 이도 총평가 이런 평가거든요. 사람편집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항목을 신고한 법인 파성표시한 사람도 말시가로 평가하여 해치과는 상관없지.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를 이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동시에 그 가격에 재취득하고 장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유가증권 처분선수 계산한 경우 매각 동시에 그 가격에 유가증권 처분선수 계산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주지. 자전거는 인정 안 해주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이니 보유한 상당주식에 대하여 시작법 배합평가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계산한 경우 시가법에 있다고 총평가는 이동평가 인가법에 있어. 어렵잖아. 법인사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민선수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했으나 기장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치, 이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민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를 변경하자 변경할 필요한 사람들 종류에 대한 사람들과 변경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변경하면 되지. 매출가액 환원법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 예정 차익이 발생된 때에는 판매 예정 가액에서 판매 예정 이익을 공제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판매 예정 차손이 발생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건 다시 한번 이건 물어봐야 돼.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 파손으로 인하여 처분한 시가로 평가의 평가손실을 계산한 경우 이를 송금으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고 다시 하자. 조금 오늘 감기 기운 때문에 좀 힘듭니다. 조금씩 하자. 조금씩.